자, 그러면 지금까지 크롤링 했던 웹페이지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지금 스크롤 끝까지 와 있고, 이 페이지에 보이는 내용들, 보이는 채로 크롤링을 했습니다. 근데 페이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정적인 타입이랑 동적인 타입의 페이지가 있는데, 정적인 타입의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 동적인 건 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접속하면은 이런 페이지 있죠. 이 자꾸 뭐 시간 지나면 올라가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동적인 페이지예요. 어, 그리고 정적인 페이지는 모든 데이터가 그냥 한 번에 웹브라우저 페이지에 보이는 거. 음, 동적인 페이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스타벅스 검색하면은 어때요? 웹페이지 변경 없이 스타벅스 검색 결과가 쭉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클릭하면 웹페이지 변경 없이 바로 나오고요. 이거는 그 웹페이지 사용자가 이제 클릭 같은 조작으로 좀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AJAX 호출이 발생하고요. 그 결과가 페이지 일부에만 반영돼서 변경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비동기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때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비동기는 또 뭐냐? 동시에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시험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고 감독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할 때 학생은 시험지에 답을 기입하고 채점 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선생님은 채점해가지고 학생한테 주기만 하면 되죠.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파이썬이니까. 이 지도 검색 결과의 다른 결과를 또 선택을 하면 어때요? 웹브라우저가 연결된 자바스크립트 이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해당 결과의 상세 정보가 화면에 노출되는 거죠. 동적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자, 근데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셀레니움입니다.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가 또 있어요. 셀레니움. 음, 셀레니움을 이용하면 이제 좀 지금까지 했던 뭐 정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 전부 다 크롤링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정적 페이지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면 되고 셀레니움은 동적인 페이지 크롤링 할 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셀레니움이 뭐냐면 자동화 및 테스트를 위한 포터블 프레임워크라고 나와 있죠. 그냥 뭐 다양한 브라우저, 뭐 사파리나 크롬, 파이어폭스 이런 데서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화 테스트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실제 브라우저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변하는 것도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동적 크롤링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셀레니움을 이용해가지고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필요한 패키지가 두 개 있어요. 일단은 셀레니움
파이썬 패키지 매니저로 셀레니움 설치해줘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패키지가 있어요. 그 웹을 자동으로 컨트롤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려면 웹드라이버 매니저가 있어야 됩니다. 웹드라이버 매니저. 앞 중간에 하이픈 하나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 때문인가? 자, 이렇게 웹드라이버 매니저까지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 임포트 웹드라이버 이거는 다 쓰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서비스 임포트 서비스였고 얘가 일단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웹드라이버 이때는 언더스코어입니다. 패키지 설치할 때는 하이픈이었는데 이때는 언더스코어예요. 언더스코어 매니저 크롬 이렇게 하고 셀레니움의 웹드라이버 커먼의 바이 키랑 그다음에 그리고 뷰티풀 숲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이거 수업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드릴게요. 그거는 얘가 이걸 주석 처리한 걸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지웠다가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남겨놓은 거는 이런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였으니까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셀레니움을 사용하기에 앞서가지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전에는 드라이버 이 파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그 설치한 경로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패키지의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문장 타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 드라이버를 저장할 부분이고 웹드라이버 크롬의 서비스는 서비스 안에다가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 인스톨 이렇게 그냥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웹드라이버.chrome 안에다가 그 내가 설치한 웹드라이버의 파일 경로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실행해 보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게 안 됐다.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드라이버 설치 코드 오류 발생 시 사용하면 되는 코드고 그러면 이제 조금 좁더라도 자 이렇게 양쪽에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라고 나오죠. 이거 드라이버가 실행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제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L에다가 내가 제어하고 싶은 페이지 네이버로 할게요. 자, 네이버. 그러면 이 드라이버한테 get 방식으로 이 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면이 드라이버에 의해 여기서 이렇게 설치한 드라이버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얻어온 거 있잖아요. 얘한테 페이지 소스 이걸 보면은 자꾸 사라지네.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HTML 코드가 나와요. 현재 보이고 있는 HTML, 화면의 HTML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 있죠? 여기서 뭐 뉴스 요거 누르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뉴스라는 부분이 있는 엘리멘트의 요소의 위치를 찾아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한테 요소를 찾으라 이런 함수를 실행하고 링크 텍스트 밸류는 뉴스. 일단 이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버튼 뭐 이런 검색창 이런 표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얘네들이 엘리멘트예요. 요소. 그래서 그런 요소를 찾는 함수고요. 링크 텍스트 바이점 뒤에 붙은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선언해 주는 겁니다. 얘는 지금 링크 텍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링크가 달려있는 텍스트 있죠? A 태그 안에 href 속성 링크 있고 여기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뉴스도 링크 텍스트인 거죠. 근데
그 텍스트의 내용이 뉴스니까 뉴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먼트하고 나왔죠? 결과. 이게 위치예요. 뉴스라는 아이콘 버튼의 위치입니다. 저는 버튼을 찾았을 때 클릭을 할 겁니다. 클릭이라는 행동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거 자꾸 다른 화면에서 나오니까 그러네. 네이버 뉴스 클릭해가지고 여기로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뉴스 이거 클릭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이 뉴스가 이 새 탭으로 추가 안 됐을 때는 뒤로 가기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뒤로 가기. 물론 이제 뒤로 가는 거는 잠깐, 이게 드라이버한테 백이라고 이 함수를 실행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클릭했다가 얘는 자동으로 뒤로 가죠. 크게 의미는 없어졌죠. 왜냐면 네이버 뉴스에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다시 가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탭이 두 개가 됐죠. 이 탭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걸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뒤로 가기. 드라이버한테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버한테 스위치 투 점 윈도우 드라이버 점 드라이버 점이 아니라 드라이버 점 맞고 드라이버 점 윈도우 핸들스라고 있어요. 윈도우 핸들스 0번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갔다가 원래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빠르게 이동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탭 간에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 검색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동으로 검색. 그러면 이 검색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고 이 돋보기 클릭하거나 엔터키 누르면 되죠.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걸 해볼 겁니다. 드라이버한테 이 검색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이 위치를 찾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또 위치를 찾아야 되죠. 서치 인풋 박스 어디로 할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얘한테 또 find element 쓰고 얘는 이번에 클래스 이름으로 할 건데 그 클래스의 이름이 어때요? 서치 인풋이죠. 서치 인풋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의 위치를 찾은 상태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찾은 위치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거는 이제 send keys 여기다 검색어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엔비디아 주식 어제라도 살걸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뉴스 탭 클릭하고 다시 이동했다가 이 검색어 위치 보낸 곳에 내가 입력한 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돋보기 누르는 행위 해야 되죠. 돋보기는 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자면 이거 선택하기 클릭하고 이 돋보기 있죠? 여기로 해도 되고 이 돋보기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를 눌러도 검색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위치를 보면 클래스 이름은 btn 이건데 이걸로 할게요. btn 서치 이렇게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샌드키라고 한 다음에 얘는 이제 엔터 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풋했던 키스 있죠? 요거 얘한테 엔터 키를 누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잘려서 나와? 아, 불편하네. 뭐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코드 안 보이면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 거니까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세요. 돋보기 누르는 거 진짜 찰나였지만 보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지금 맥락은 다 이해되시죠? 드라이버한테 내가 어떤 엘리먼트를 찾게 시켰는데 그 찾는 수단이 클래스 네임이고 클래스 네임이 어떤 건지 알려줘가지고 위치를 찾으면 내가 그 위치에다가 할 행동을 써주는 겁니다. 얘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얘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얘는 탭을 바꾸는 거니까 엘리먼트는 아니었고 이거는 이제 그 바이라는 패키지 안에 이런 속성이 있는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에서 객체의 속성으로 가지는 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엔터 치면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검색어를 지우고 나서 다시 새로운 검색어 입력하고 돋보기 누르는 행동까지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우는 작업을 먼저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검색창이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 검색어를 지운 다음에 다시 내용을 입력시키면 되겠죠.
야구할 때 살걸. 이렇게. 그럼 새로 입력한 내용이 이게 되겠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 아, 그치. 좀 간과한 게 있었는데 검색창이 좀 다르잖아요. 메인 페이지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박스 윈도우였네. 지우는 게 박스 윈도우. 그런 다음에 다시 입력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맞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검색하려면은 돋보기를 눌러야 하니까 이때도 돋보기 위치를 찾아보면은 버튼 서치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 버튼 서치 클래스 이름으로 주면 되고요.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블로그를 클릭하는 동작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죠.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실행하려는 대상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얘가 그러면 블로그인데 여기서도 터치가 아니라 클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건데 엑스패스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엑스패스. 얘는 뭐냐면 그 HTML이나 XML 있죠? 이것 중에서 특정 값의 태그나 속성을 찾기 쉽도록 만든 주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알아내는 방법은 개발자 도구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 블로그를 누르게 한다고 했을 때 클래스가 탭이네? 클래스 필요 없으니까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카피 클릭하고 카피 엑스패스가 있어요. 그럼 복사된 겁니다. 엑스패스가. 이 블로그라는 위치에 해당하는 엑스패스고 얘한테 이번에는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엑스패스예요. 밸류로는 복사한 엑스패스 붙여넣기 하면 되고 얘한테 클릭 실행하게 하면은 잠깐. 돋보기. 잠깐. 돋보기를 잠깐. 돋보기 클릭하는 걸 지워버렸네. 블로그 클릭한 것까지 나왔죠? 이렇게 엑스패스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블로그 내용을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때요?
스크롤이 끝까지 갔다 싶으면 다시 위로 올라오죠. 뒤에 더 있는 내용을 로딩을 하는 겁니다. 로딩 하는 거면은 화면을 끝까지 스크롤 할 때까지 내리라고 명령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한테 이 웹브라우저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건데, 여기다가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을 써주면 돼요. 윈도우 스크롤 to 여기다가는 0부터 도큐먼트의 바디 태그에 스크롤 높이 세미콜론 이렇게 해도 되고, 드라이버한테 find element 해서 얘가 태그 네임이었을 겁니다. 태그 네임 body send keys 라고 해놓고, 이게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게 해도 되고, 둘 중 한 개 골라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웹페이지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0이면 제일 상단이고 웹페이지 최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리라고 실행하는 명령어를 자바스크립트로 실행하라는 파이썬 드라이버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거죠. 하청의 하청이죠.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내리고 말 거란 말이죠.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블로그에 이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려면, 자,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높이 있죠. 자, 이 현재 높이, 얘를 저장할 거예요. 일단 높이를 저장하고, 저장하려면 리턴을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높이, 현재 창 높이를 반환한 다음에 무한반복문 안쪽에서 이거 있죠? 요거를 실행하게 할 겁니다. 계속. 그런 다음에 무한 크롤링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2초 동안 잠들었다가 그 2초가 지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한번 실행됐을 때 그 높이를 저장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 높이랑 이때 높이가 같아지면 끝까지 봤다는 거니까 반복문 탈출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높이에다가 지금 높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초씩
끊었다가 로딩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죠? 왜 멈췄어? 잠깐만. 다시. 다가 또 했다가 뭔가 로딩 중이긴 한데 좀 느리네. 잠깐만, 뭐가 또 빠졌나? 아,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리턴 창높이를 쭉 진행되죠? 여기를 잘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높이가 스크롤이 끝까지 왔을 때 이때니까 끝나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적인 페이지에서 정적인 페이지가 됐죠? 모든 내용이 이 화면에 다 나온 상태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온 화면에서 제목만 또 추출한다면 해당 페이지의 소스, 뷰티풀 소프로 드라이버지, 페이지 소스 요거를 HTML로 파싱한 다음에 HTML에 find all 제목이 위치하고 있는 태그가 클래스가 타이틀 링크네요. 얘가 클래스가 타이틀 링크니까 그러면 txt는 실행했을 때 이거 좀 기다려야 되네. 괜히 했는데. 이 클래스가 타이틀 링크인 부분에 텍스트겠죠. 텍스트에 리스트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여기서 진짜로 제목 부분에 텍스트만 추출하려면 i의 텍스트 txt 좀 이렇게 하고 탈출해서 제목만 나오죠. 엔비디아 주식 모으기 결과 똑같이 이렇게 제목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의 경우는 셀레니움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어하고 나서 이제 정적인 페이지가 됐다. 그러면 뷰티풀스 패키지를 통해서 HTML로 파싱하고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를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메모리만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출하고 나서 이 드라이버 퀴
실행되면 이 창이 꺼질 거예요.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동적인 페이지 크롤링까지 해봤습니다.